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김영편입학원에서 논리완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안태근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 논리완성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름이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쉽게 영어로 얘기하자면 sentence completion, 문장 완성 유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빈칸 완성이라고 하죠. 자, 이 빈칸 완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가 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능에서도 빈칸 완성 문제를 만나봤었는데, 이 편입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른지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능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되죠. 논리 완성, 빈칸 완성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편입은 어떠할까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빈칸 완성 문제가 난이도가 언제나 높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죠. 수능에서는 빈칸 완성 문제가 별로 안 나옵니다. 두세 문제가 나오죠. 근데 편입 쪽에서는 빈칸 완성 문제가 평균적으로는 25% 정도가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 대학에서는 55%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논리 완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향은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논리 완성 파트가 좀 더 늘어나는데요. 한양대 기준으로는 55%가 조금 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 결국 논리 완성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 논리 완성 문제가 이 정말로 비중이 많구나, 어려우면서 많이 나오는구나. 그게 수능과의 첫 번째 차이점이었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수능 같은 경우는 문장 자체에 빈칸을 뚫거나 아니면은 절에다가 단어가 적어도 6, 7개 정도 나오는 긴 절에다가 빈칸을 뚫게 되는데 편입 쪽 논리 완성 문제들은, 빈칸 완성 문제들은 단어 하나에다가 빈칸을 뚫는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단어 하나에 빈칸이 뚫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논리의 완성은 결국 어휘다. 논리의 완성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원 오시면은 이 저랑 논리 완성 수업을 할 때, 야, 이 보기에 나오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손도 못 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학원 오시기 전에 어휘를 어느 정도 학습하고 오시면은 학원에서 따라가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어휘를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학원 오기 전에 어떤 어휘를 공부해야 될까? 수능 어휘책을 봐주세요. 수능 어휘책을 꼭 한 권 정해서 학원 오기 전에 뭐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빠르면 1회독 정도 할 수 있겠고, 뭐 좀 더 빠르게 하면은 2회독 정도 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학원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자,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토익이 900이 이상이다고 하셔도 이 과정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 어휘를 공부할 때 독해를 기반으로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그 독해에 잘 나오는 그런 단어들의 대표적인 의미만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본 어휘의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그리고 어법까지 챙겨가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문들도 이제 조금 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좀 되더라도 수능 어휘책을 1회독 이상은 하자. 그럼 어떤 책을 골라야 되는가? 수능 어휘책은 우리나라 출판 업계에서 정말로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책들이 다 좋아요. 서점에 직접 가셔가지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미지가 좀 있는 게 좋다, 그럼 이미지 있는 책들, 아니면 좀 말장난이 있었으면 좋겠다, 암기 팁이 있는 책들, 예문이 좀 학술적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캐주얼한 문장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등등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스타일을 고르시던 수능 쪽 책들은 다들 수준이 높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습니다. 어떤 책이든 한 권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봤던 책이 있다, 그럼 집에 굴러다니는 그 책을 다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휘책을 보실 때는 탄력성을 가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런 책으로 공부했지라는 기억과 그리고 또 그런 반가움이 좀 더 공부를 좀 더 잘 되게 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봤던 책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정말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 논리 완성, 너무 이름이 거창하다고 어려워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논리라는 논리성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한국말로도 이미 논리성은 가지고 언제나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휘만 잘 돼 있으면은 학원 와서 논리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길러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도 학원을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도 학원에서 정말로 많은 유도 기술을 알려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체력이나 힘이 없다면 그런 기술을 써먹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기술적인 측면은 강사가 가르쳐 주기에 너무나도 편한 부분입니다. 학원 와서 배우기 가장 좋은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원 오기 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 어휘, 특히나 어려운 어휘 말고 많이 쓰이는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들을 철저하게 하고 오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 이름 뒤에 안택은 강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유튜브에 제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편입 어휘 책들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 MVP 책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셔서 제 영상들을 미리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